안녕하세요. 저는 무규칙 이전결합 공작터 용도 변경의 김성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CD-ROM 드라이브, 지금은 잘 안 쓰죠. CD-ROM 드라이브를 뜯어서 이제 현미경을 만들어 보고요. 스마트폰 카메라에다가 붙여서 쓸 수 있는 현미경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 같은 그림을 그리는 기계 플로터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플로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고요. 오늘은 이제 CD-ROM 드라이브를 분해하고 거기서 렌즈를 뜯어서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에다가 그 렌즈를 붙이면 현미경이 되거든요. 현미경으로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한번 확대해서 보는 실험을 한번 해보고요. 이거 뜯기 전에 뜯어 보면서 또 이 CD-ROM 드라이브가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CD-ROM 드라이브가 전기가 꺼지면은 이걸 열 수가 없어요. 그냥은 이렇게 손으로 열리질 않잖아요. CD-ROM 드라이브를 여는 방법은 클립을 이렇게 펴서 여기 있는 구멍에다가 이 구멍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딱 집어넣고 꾹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밑에 나사가 4개, 4개 있는데 그걸 다 풀어주면 열리죠. 이게 달고요. 이 앞부분을 뽑아야 되는데 앞부분은 옆에 여기랑 아래쪽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걸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리는 부분은 이 드라이버 같은 거로 살짝 밀어주면서 걸린 부분을 밀어주면 빠지게 됩니다. 옆에를 먼저 뽑아볼까요? 아래쪽에도 있고 자,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절판으로 된 커버를 싹 뜯어내면 안에 이렇게 된 부분이 나오죠. 근데 이 구조가 참 묘해요. CD-ROM을 얹고 뚜껑을 닫으면 이 들어갈 때는 걸리지 않아야 되니까 이걸 잡고 돌려주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데 이걸 딱 닫는 순간 올라오면서 이 구멍 위로 싹 올라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열려면은 여기 눌러줘야 되고, 눌러주면 누를 때 뭔가가 쏙 내려가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닫을 때는 확실히 열었다 닫아줘야 돼요. 이렇게 열었다가 내려가 있죠? 이걸 완전히 밀면 찰칵 올라오면서 이걸 CD를 잡아줄 수 있게, 잡고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열어서 어떤 구조가 이걸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거를 보려면 이걸 좀 빼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디 걸려 있어요. 이게 보통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으로 된 부품들은 조립할 때 찰칵 하면서 껴지고 뺄 때는 걸리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겨보면은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 걸리는지 첫눈에는 잘 모르지만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쪽에 플라스틱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누르고 밀면은 빠집니다. 반대편에도 있는데 이쪽은 걸리다 말다 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분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은 얘가 이렇게 확 왔을 때 얘가 딸려서 올라오죠. 여기를 보면은 뭔가 홈이 있고 이쪽 부품이 어떤 부분이 있고 홈에 들어가 있어서 얘를 밀 때 올라오죠. 밀 때 올라오는데 이걸 뭐가 밀어주냐? 그리고 이 문의 아래쪽에 있는 이 홈이 이거를 이쪽으로 밀어주는 거죠. 닫히면서. 그러면 끝까지 갔을 때 이게 올라오게 되는데
이 문을 여닫아 주는 거는 이 모터가 해줘요. 이 모터가 풀리를 통해서 이걸 돌리고 그 풀리가 이 기어에 연결돼 있어서 이쪽 기어가 이 문에 있는 이 렉 기어라고 그러죠. 보통 직선형으로 배열된 기어를 렉, 요거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걸 피니언 기어라고 부르는데, 예, 이 피니언이 렉을 돌려주면서 문이 여닫히는 거죠. 근데 그냥 문만 여닫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CD를 잡아주는 이 부분에 상하 작동까지 동시에 해주는 거예요. 모터 하나로. 보통 이런 걸 만들 때 이제 뭐 서버 모터 같은 걸 쓴다거나 해서 얘 위아래로 올라오고 내려가고 문 열고 닫는 것을 또 다른 모터를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면 이제 모터가 더 많아지고 더 비싸지고 또 고장날 염려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CD롬 드라이브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이제 많은 고민 끝에 모터 하나로다가 문도 여닫고 얘도 위아래로 올라가면서 이제 CD를 잡아줬다 놔줬다 하는 그 구조까지 동시에 해결을 한 것입니다. 머리 잘 썼죠. 이번에는 여기 있는 렌즈를 볼 텐데요. 이 렌즈가 하는 역할이 이 CD 컴팩트 디스크의 아랫면 이 반짝반짝하는 부분을 그래서 데이터를 읽고 쓸 때 이 렌즈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렌즈는 굉장히 고배율의 돋보기예요. 볼록 렌즈인데 그걸 뜯어가지고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에다가 갖다 대기만 해도 굉장히 배율이 높은 현미경이 됩니다. 현미경을 만들어 보고요. 그 전에 이제 이 부분, 요 렌즈를 또 움직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석과 코일을 이용해서 이걸 미세하게 좌우,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얘 이제 초점을 정확한 부분에 맞추기 위해서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둔 건데요. 지금 렌즈를 지금 뜯어보고 나중에 그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렌즈를 일단 먼저 뜯어볼까요? 여기 있는 렌즈를 이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렛대 하듯이 이렇게 탁 좀 떼어줍니다. 자석이 써가지고 막 들러붙는데요. 이 자석이 이 렌즈를 움직이게, 이 코일 보이시죠? 이 코일과 자석을 이용해서 코일에 전기를 흘려주면 이 코일이 전자석이 되면서 이거를 좌우 상하로 움직여서 이 CD에서 정확한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렌즈를 뜯었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플로터를 만들 때 쓰게 될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금속으로 된 그 부분을 완전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버로 고정된 나사를 풀고요. 그럼 여기 고무로 된 부분이 있는데 네 군데, 이게 댐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동을 잡아주는 거죠. 이게 고속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진동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은 이 렌즈로 이 표면의 정확한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동을 잡아주기 위한 부품, 고무로 된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드론의 카메라를 마운트 할 때도 이런 댐퍼를 꼭 달아요. 여기서 이제 고무로 된 부분만 남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쏙 뽑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선이 연결이 있는데 이거 그냥 쑥 뽑으면 돼요. 이런 리본 케이블들을 주로 쓰는데요. 이런 것도 뭐 납땜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뜯어본 대부분의 국산들은 이렇게 뽑게 되어 있어요. 이 기판도 이제 분리를 해볼까요? 이것도 뭐 쉽게 걸려 있는 부분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걸쇠가 있는데 그 부분만 풀어주면 싹 빠지고요. 이것도 빠지고. 예,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모터 드라이브 칩인데, 모터 드라이브 칩의 아래쪽에 고무판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를 처음에 떼어가지고 손에 대보면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만.
딱 대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고무가 보통 차가운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얘는 차가운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열을 이 케이스를 통해서 외부로 발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전달이 굉장히 잘 되는 고무기 때문에 손을 댔을 때 열이 빠져나가면서 약간의 차가운 느낌이 드는 거죠. 여름에는 그 차가운 느낌이 굉장히 컸는데 겨울에 대보니까 별로 느낌이 없네요. 아무튼 그런 열 전달을 잘하는 고무가 이 기판에는 붙어 있고요. 기판은 우리가 쓸 일이 없습니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문을 여닫아 주는 모터 이쪽도 한번 분리를 해볼까요? 이쪽은 굳이 나사가 별로 없고 여기도 이런 플라스틱 걸리는 부분 세 군데 정도만 있어서 그것만 젖혀주면은 거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리에 감겨져 있는 고무 벨트를 빼고, 이쪽에 좀 걸리긴 하지만 빼면 풀리가 빠졌네요. 이 모터 하나가 이 문을 여닫고 이 부분의 상하 운동까지 이제 일어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크로 스위치가 있어서 문이 닫혔나, 문이 다 닫히면 이 모터를 꺼주는 거죠. 문이 다 열렸을 때도 이제 감지하게 해줘서 이제 또 모터를 꺼줘야 되고, 문이 열리거나 닫히거나를 이 문의 어디인가 이제 이 스위치가 눌리면서 그거를 얘가 감지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안 그러면은 얘는 모터를 언제 세워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위치가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그거를 이제 감지하게 해주는 거죠. 얘도 쓸 일 없는데 여기 납땜되어 있는 부분만 풀면은 이 모터는 얼마든지 다른 프로젝트에 쓸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뭐 워터 펌프를, 물 펌프를 만들거나 아니면 팽이를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쓸 수 있으니까 잘 껴서 보관을 해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 이걸 뭐 자세히 아까 못 봤다면 볼 수 있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아까 여기 달려있던 이 부분을 통째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 CD를 물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죠. 구조가 참 묘하죠. 보면 얘들도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축에 끼워져 있긴 한데 여기 묘하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요거 하나만 움직이면 얘도 이 풀리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싹 빠지죠. 아래쪽에 기어가 있고 이 기어가 이쪽 기어에 물리고, 이 기어는 그냥 이 기어가 잡아줘서 안 빠지니까 굳이 걸리는 거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 그냥 빠집니다. 이 기어의 아래쪽에 있는 기어가, 피니언 기어가 이 렉 기어를 또 움직여서 여기 얘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렉 피니언이 많이 나와요. 아까 이 위쪽 부분은 문에 달린 렉 기어를 움직여줬고, 아랫 부분은 이쪽에 있는 렉 기어를 움직여주죠. 근데 이 부분은 왜 있을까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우리가 아까 핀으로 눌렀던 부분이 바로 여기, 이렇게 눌러서 움직이는 거죠. 이 CD 컴팩트 디스크를 잡아주고 있던 이 부분이 이걸 누를 때 싹 내려가면서 문이 열릴 수 있게, 문이 이만큼 열리죠. 아까 눌렀을 때. 그걸 위해서 있는 부품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이런 부품 똑같은 걸 두 개를 써서 이 플로터의 X, Y축을 만들 건데, 이 부분을 하나는 Y축에는 보존을 해야 되지만 X축에는 이쪽이 굳이 필요 없어서 이걸 뜯어도 되고요. 그 안에 있는 부분을 한번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까 제가 뭐 초점을 잡아준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전기를 흘려서 거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넘박이 얘를 한번 뜯어볼까요? 얘는 뭔가 접착제 같은 거로 붙어 있어서 힘을 좀 줘야 됩니다. 이런 전선들은 쓰지 않는 거라서 그냥 과감하게 끊어버려도 되고요. 전자로 쓰면 접착제 같으네. 뭔가 굉장히 딱딱하긴 한데 얘는 뭐 얇은 금속판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뜯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부분이 좌석이고 그 안에 코일로 된 부분이 있죠. 이 코일이 네 군데 보이는데 그 코일이 좌석 사이에서 전기를 흘려줬을 때 이쪽 단자를 통해서 전기를 흘려줬을 때 자석이 되면서 좌우로 움직이고 또 상하로 움직이게 돼요. 한번 전기를 흘려주면서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렌즈가 달려있던 이 부분, 사실 액추에이터라고 부르는데 그걸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건 전자석이기 때문에 전기를 주면 되는데 뭐 5V짜리 어댑터에서 뺀 전선이에요. 이거를 이제 어디다 대봐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냥 대봐도 돼요. 여기저기 되는 대로. 그래서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는 잘못된 거고 움직이면 제대로 된 거죠. 타지는 않으니까. 제가 딱 대보니까 이쪽이 움직이네요.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오른쪽. 왼쪽 단자에 플러스, 오른쪽 단자에 마이너스 됐을 때는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반대로 전기를 반대로 줘보겠습니다.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저 렌즈를 좌우로 움직이는 신호를 이 두 개의 단자를 통해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5V를 풀로 줬기 때문에 완전 끝까지 가버리지만 전압을 작게 주면은 얘가 조금밖에 안 움직입니다. 그 전압의 양을 조절해서 미세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좌우만 움직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단자에도 한번 대볼까요? 아래로 내려가죠. 이게 지금 접촉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제대로 전기가 닿았을 때는 맨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극을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오겠죠. 이렇게. 렌즈는 초점을 맞출 때는 물체로부터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단자로는 전압의 극성과 전압의 크기를 조절해주면 적절한 초점 거리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본 것처럼 그렇게 미세하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은 이게 전기가 흐르는 부분이 굉장히 탄력 있는 전선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구리선이 아닌 거예요. 이거 자체가 탄력이 있어요. 스프링처럼 굉장히 탄력 있고, 근데 스프링 보통 이렇게 놨다가 놓으면은 힘을 줬다 빼면은 뭔가 떨리는 그런 맛이 있는데 보통의 스프링은 계속 진동을 하는, 얘는 갖다가 놓으면 그냥 제자리로만 돌아와요. 부드럽게 한 번에 확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돌아오죠. 어느 정도 댐핑 기능을 준 건데 진동 흡수 기능을 준 거죠. 이게 어떻게 이걸 구현했냐면 여기 보면 뭔가 하얀색 물질이 채워져 있죠. 이게 젤리 같은 물질이 채워져 있어서 여기 움직이는데 뭔가 진동 계속 떨리지 않고 제자리로만 돌아올 수 있게 진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탄성 있는 이제 금속, 그냥 구리는 아닌 거죠. 강철이나 이런 재료로 쓴 보통 전선은 구리만 쓰는데 구리는 탄력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탄력을 위해서 분명 강철 같은 걸 썼을 거고요. 강철 전선을 이런 젤리 안에 박아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정적인 작동을 하게 되죠. 진동이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굉장히 머리 잘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 아까 떼어난 렌즈를 이용해서 현미경을 만들어 볼 텐데요. 렌즈를 뭐 거창한 마운팅하는 부품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고정은 우리 쓰는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양쪽 끝을 약간씩만 잡아주면 돼요. 이걸 전체를 다 덮어버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 투명하긴 하지만 선명도가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양쪽 끝에만 잡아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센터에서 안 맞으면 살짝 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이제 현미경 완성입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그럼 이거로다가 뭘 볼까요? 제일 먼저는 보통 이런 거를 하고 제일 먼저 보는 건 손금이. 손금이 아니라 지문이죠. 초점거리가 굉장히 짧아서 거의 손을 가져다 대야 나와요. 보이죠? 이게 제 엄지손가락에 있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문 다음으로 볼만한 건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도 이렇게 보면 머리카락이 마치 철사처럼 보입니다. 떨려서 굉장히 흔들려 보이지만 머리카락입니다. 제 머리카락은 아니고요. 저는 머리가 짧으니까. 이 머리카락 이후에 또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돈이 되겠습니다. 지폐. 오늘 세종대왕님의 눈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게 어디죠? 숫자 만이군요. 천이야. 세종대왕님의 얼굴을 훑어갑니다. 어느 부분일까? 이건 감투. 찾았다. 눈. 세종대왕님의 눈입니다. 그리고 반짝반짝하는 부분 한번 볼까요? 렌즈가 어디지? 여기도 마치 지문 같은 무늬가 있네요. 위조 방지하기 위해서 박아놓은 부분이죠. 보통 눈으로 박아주고는 그런 무늬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현미경으로 보니까 잘 보입니다. 맥북 표면을 한번 볼까요? 이건 지금 보면은 은색으로 반짝반짝 아주 고운 표면인데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귤껍질이네. 귤껍질. 보이지 않던 먼지도 보이고 은빛 귤껍질이네요. 기판도 한번 볼까요? 보면은 굉장히 작은 부품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커졌어요. 그냥 실로만 보이던 이 회로들이 굉장히 대로처럼 나타납니다. 이 칩에 있는 글씨 굉장히 크게 보이죠? 여기서는 보이지도 않던 요 글씨 같은데 글씨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글씨가 있었네요. 그럼 지금까지 CD롬 드라이브를 분해해서 그 구조를 자세히 알아봤고요. 또 거기서 뜯은 렌즈를 이용해서 현미경도 만들어 봤고요. 나중에 플로터를 만들 때 쓸
부품도 마련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부품을 이용해서 플로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